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비트겟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져도 내일은 로딩만 빙글빙글 돌 수 있어요. 자산이 안에서 얼어붙기 전에 먼저 빼는 게 우선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동시에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분위기입니다. 이게 왜 공포스럽냐면 앱이 막히면 그 다음은 보통 접속이 막히고 그 다음은 출금이 느려지고 마지막은 손만 덜덜 떨면서 기다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실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셔야 합니다. 늦게 움직이면 화면 앞에서 시간이 새고 그 사이 가격은 변동성으로 춤을 춥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 신고가 안 된 곳은 한국에서 점점 숨쉴 구멍이 줄어드는 겁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 켜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도 못 받고 어느 날 접속이 통째로 끊길 수 있으니 지금이 제일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막막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워졌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요. 시작하려고 손 뻗는 순간 사다리가 치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앱을 삭제한 뒤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방법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진 않습니다.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같이 감수해야 하는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차단 원인은 크게 두 줄기입니다. 첫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부터 먼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세금 이슈도 같이 깔려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처는 뭘까요? 결론은 자산을 밖으로 빼서 차단 변수와 상관없는 위치로 옮기는 겁니다. 거래소든 개인 지갑이든 안에 두는 시간이 리스크가 됩니다. 저는 특히 개인 지갑 출금을 안전한 축으로 봅니다. 출금 버튼 한 번이지만 주소와 네트워크를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만 믿지 말고 앞뒤 글자까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처음 옮기시는 분들은 작은 금액으로 시험 출금을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도착하는 걸 확인하면 그때 큰 금액을 보내도 심리적으로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급할수록 한 번 더 확인입니다. 이동할 때는 수수료와 속도도 체감됩니다. 어떤 코인은 수수료가 비싸고 어떤 코인은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동이 편한 코인으로 바꿔서 옮기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출금 전에 계정 보안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인증이 꼬이면 출금이 멈칫할 수 있어요. 로그인, 이중인증, 출금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오늘은 내 편이어야 합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 이야기도 짚고 가겠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대안처럼 보이지만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 부과까지 예정이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그냥 광고처럼 던진 게 아니라 조건을 놓고 냉정하게 맞춰봤습니다. 이 5곳은 공통으로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하며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내 상황에 맞는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열어보시면 표처럼 정돈된 느낌으로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산을 옮길 곳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매매입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부터 잡아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몇 번의 파동이 지나가요.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중요하고
타이밍을 잡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개념이 흐리면 차트가 아무리 보여도 손은 엉뚱한 버튼을 누르기 쉽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에 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올라갈 때 계좌가 숨을 쉽니다. 선물에서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고,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제 롱 포지션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첫 신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고 눌림 뒤에도 다시 고점을 뚫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시장이 매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추격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이동평균선 흐름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고 분위기가 바뀌는 지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래량은 차트의 심장 박동 같습니다. 가격은 말로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참여자의 힘이 실리는 방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롱 근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뉴스 확인입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못 올라가면 그 자체가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뉴스와 차트가 같은 방향을 보느냐, 엇갈리느냐를 같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숏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숏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가며 기본은 하락 추세 확인입니다. 가격이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숏이 유리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등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다시 눌리면 그건 매도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숏은 이런 흐름에서 빛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시장이 아래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장면입니다. 거래량 감소도 숏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곧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마르기 시작하면 매수자들이 숨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지쳐서 빠지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숏이 칼끝을 세우기 좋은 자리로 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추세와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모일수록 승률이 올라갑니다. 차트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 번 막히던 가격대를 거래량으로 뚫어버리면 롱 근거가 되고 지지선이 깨지면 숏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돌파 뒤에 다시 되돌아오는 리테스트가 나오면 진입이 더 깔끔해집니다. 단타는 추격보다 확인이 편합니다. 확인은 느린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속도입니다. 진입 전에 탈출 라인도 미리 정해두세요. 어디서 틀렸다고 인정할지 정해두면 손이 덜 흔들립니다. 선물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을 먹는 시장입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지표는 방향을 정해주진 않지만 타이밍을 도와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 수치만 보고 버튼을 누르면 흔들립니다. 추세가 위인데
과매수라서 계속 오르는 장도 있고 추세가 아래인데 과매도라서 더 빠지는 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와 함께 봐야 합니다. 맥디는 트렌드의 힘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는 데 도움됩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히스토그램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모습은 시장의 호흡이 바뀌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범위를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변동성 폭발 전야일 수 있고 가격이 밴드 상단을 강하게 밀면 과열, 하단을 강하게 밀면 공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한꺼번에 얹으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초보자일수록 RSI로 과열을 보고 맥디로 추세 변화를 보고 볼린저 밴드로 변동성 감을 잡는 정도로 단순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단타에서는 시간 프레임도 중요합니다. 큰 흐름이 상승인데 짧은 봉에서만 숏을 잡으면 파도는 위로 치는데 노를 거꾸로 젓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큰 흐름부터 보세요. 반대로 큰 흐름이 하락인데 짧은 봉 반등만 보고 롱을 오래 들고 있으면 바닥이 계속 꺼지는 계단을 밟는 기분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 확인은 롱과 숏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다시 현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비트겟 차단 이슈는 단순히 앱 하나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산이 내가 원할 때 움직이느냐, 못 움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설치된 앱이 잠깐 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업데이트가 막히면 오류가 생겨도 고칠 수 없고 로그인 과정이 꼬이면 시간을 잃습니다. 자산 이동은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해집니다. VPN 우회는 임시 다리일 뿐 영구 다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안과 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회보다 이동을 더 현실적인 답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해 두었고 원화 입금 가능 여부와 한글 지원, 수수료, $100 이벤트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담아놨습니다. 영상 보고 나서 검색창에서 헤매지 마시고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하시면 이동 시간도 줄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고정 댓글은 지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두 줄입니다. 첫째, 차단이 심해지기 전에 자산을 빠르게 옮기기. 둘째, 롱과 숏은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를 함께 보고 들어가기.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차트 예시로 롱과 숏 타점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속도가 생명인 구간입니다. 자산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매매를 배우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